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원 석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코로 X보다는 현재 트럼 X시에 유학생을 쥐어짜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숨통이 막힙니다. 첫째, H1, 즉 취업비자 축소. 둘째, OPT 철회. OPT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상태를 말하죠. 셋째, 인터넷 강의만 듣는 유학생 비자 취소. 근데 이 인터넷 강의만 듣는 유학생 비자 취소는 철회했다 들었습니다. 맞아요. 철회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번, 2번이 시행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대선이라 좀 오버해서 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 매체로밖에 못 듣다 보니 좀 답답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의 생각을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답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미국의 이공계에서 석사나 박사를 하실 분이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공계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하시든 박사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하시든 미국 취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 취업하고 미국 계속 사실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의 관점, 그 백그라운드. 자, 영주권이란 걸 따는 거는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영상에서 말하는 이 타겟은요, 미국 이공계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따고 영주권을 따시는 분들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를 타겟으로 하는 영상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영주권을 딸 때 그냥 뭐 미국에서 닭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닭 도살하면서 그런 험한 일 하면서도 영주권 딸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뭐 트럭 회사 같은 데서 트럭 운전하시면서도 영주권 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영상의 이 타겟에서 말하는 이 구독자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 정책을 이렇게 변화한다고 해서 타격을 입지 않으세요. 거의 타격을 입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이게 발표하는 그런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미국 소식을 듣고요, 한숨 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관해서 미국 취업이라든가 미국 유학에 관련된 어떤 비자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반드시 제가 또 한 번 강조할게요. 반드시 영어로 된 미국에서 발표하는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셔야 돼요.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절대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일단 한국의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영어 되게 잘해요. 이공계 공대생들보다 영어 훨씬 잘해요. 이런 언론사에 들어가려면 영어를 정말 잘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런 외국어에 대한 기준도 되게 높고 다들 영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다 좋은 데 나왔어요. 한국에서 막 정말 탑스쿨 나오신 분들 있고 유학파들도 많고 하여튼 영어 기똥차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절대 영어를 못해서 원문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그 원문을 항상
비꼬아요. 비꼬아서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한국에 보도를 합니다.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 언론을 보고 지금 이제 이공계 석박사 관련 여러분들 지금 한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예요. 자, 그 왜 그러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한국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업에 종사할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 분들 트렌드가 뭐냐면 미국에 이민 가는 게 일생일대의 꿈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기업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젊은 분들이 막 그런 어떤 인터넷 동호회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일종의 개인데 미국에 갈 기회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갈 온갖 정보를 이렇게 나누면서 미국에 이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걱정되는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도 헬조선 하면서 그 헬조선 탈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갖고 있고 정말 노력해요. 한국을 떠나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 고민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이민 가고 싶어 할 때 1순위가 미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방송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발표한 이민 중단 행정 명령의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 영상만 보고 제가 생각한 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적용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밖에서의 이민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에 의한 영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키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미국 유학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 밖에서의 이민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 즉 학생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에 의한 영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를 원문을 보시면 예외 조항이 나와 있어요. 예외 조항은 뭐냐면요. 이 외국인들 중에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나와 있어요. 또 한 번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National Interest라고요. National Interest. 그래서 미국 국익에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항이 예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이공계에서 석사, 박사, 꼭 이공계가 아니어도 돼요. 인문계도 괜찮고 미대도 괜찮고 체대도 괜찮아요. 이쪽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비이공계 같은 경우는 뭐 금융 관련 분석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죠. 이공계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어떤 엔지니어로서 산업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대, 뭐 음대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어떤 본인들의 예술 작품으로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체대, 뭔가 운동으로 뭐 올림픽에서 메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돼요. 이런 어떤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조항에서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미국 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저질의 지원자들을 컷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더 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질 영주권
발급을 줄이고 고급 영주권을 안 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고급 영주권은 영향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즉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미국의 영주권을 따는 코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험한 일 하면서 그런 도살장이나 이런 데서 몇 년간 열심히 죽어라 일하면 영주권을 줘요. 실제로 한국에서 그 영주권을 가지고 조건으로 미국 건너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따는 사람들을 앞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이공계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마친 후에 미국의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박사 하시고 미국에 교수 하시거나 뭐 이런 사람들 고급 인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셔널 인터레스트예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 한국의 언론에서는 지금 뭐 그냥 다 싸잡아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민을 확 줄인다. 여러분들 그렇게 희망을 확 줄이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 원문을 그 사람들이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알면서 앞뒤 딱딱 자른 다음에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기사만 계속 방송만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언론을 통해서 미국 넘어갈 정보를 절대 얻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미국 이공계 대학원 유학 가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건너가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좋지 않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 가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 건너가면요, 한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왜 안 돌아오냐면 미국이 훨씬 좋거든요, 살기가. 그래서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방에서 막 정말 시골 깡촌에서 나고 자라셔서 서울에서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서울 올라와서 서울의 어떤 좋은 환경들 이런 데서 공부하다 보면 서울에 자리 잡고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고 싶지 다시 깡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면. 그래서 미국 유학생들이 한번 건너오면은 잘 안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유학파들을 보는 이유는 사실 그분들은 미국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고요. 뭐 보통 그래요. 트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비자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이공계에서 석박사 하실 분들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럼 OPT에서 얘기해드리면 OPT는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OPT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할 때 절호의 기회로 쓰이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석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혹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그때 OPT를 가지고 미국에 좀 머무를 수가 있어요. 원래 졸업하자마자 F1 비자는 사실 만료돼야 맞거든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니까. 하지만 OPT 비자로 그 일종의 졸업 후에 약간 직업에 본인의 연구에 관련된 트레이닝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OPT잖아요. 그래서 그 OPT를 쓰면요, 졸업하고 몇 개월 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요. 그 기간 동안 미국에 어떤 취업이 되신 분들은요,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서포트 해주고 그 후에 영주권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취업 비자가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서포트 해준다고 해도 적어도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동안 공백이 뜨기 때문에 그때 OPT를 딱 쓰면서 몇 개월 버티면서 있다가 회사에서 딱 취업 비자를 해주면 그때 딱 취업 비자로 갈아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 후에 취업 비자를 유지 후에 그걸 또 영주권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OPT 기회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경험이 약간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이제 외국인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NIW. 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는 경우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F1 비자가 졸업과 동시에 만료되지만 그때 F1 OPT로 학교를 통해서 임시 어떤 체류 가능한 상태로 비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에 입사를 한 후에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서포트 해준다고 하면 그 취업 비자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려요. 그 굼뜨는 시간 동안 결국에는 F1 OPT를 쓰면서 버티고 있다가 회사에서 취업 비자가 나오면 취업 비자를 갈아타고 취업 비자를 몇 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으로 갈아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존의 유학생들이 많이 썼던 방식인데 요즘 뜨는 영주권 제도가 하나 있는데 NIW 영주권이라는 거예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고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NIW 영주권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회사의 서포트와 상관없이 이공계 특히 이공계 석사 박사 이게 꼭 미국 석사 박사 아니어도 돼요. 이공계 석사 박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공계가 아니어도 돼요. 문과도 돼요. 문과도 되는데 문과에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려면 뭔가 이제 파이낸셜한 그런 쪽으로 금융 분석 같은 쪽이 많겠죠. 뭐 미대도 되고 체대도 되고 다 돼요. 이제 미국에 본인이 도움이 된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공계가 그런 건덕지 잡기 제일 좋죠. 예를 들면 본인이 전자공학과야. 근데 미국 반도체 회사에 내가 취업하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공계 분들은 뭐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 영주권 제도가 뭐냐면 회사의 서포트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미국 이민국에다가 나는 미국에 필요한 인재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랑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비가 들겠죠. 물론 혼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요즘 황당한 게 요즘 블로그나 막 그런 데 보시면 그걸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어떤 중요한 영주권 관련된 거는 영주권 변호사랑 이민 변호사랑 상담하셔야죠. 그 변호사 비용 아끼지 마세요. 하여튼 그 미국 이민국에다가 그런 신청을 하는 거에 인지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 어떤 신청하는 애플리케이션 피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그래서 그 돈 아끼려고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하시지 마시고 이민 변호사를 쓰세요. 근데 변호사는 아무래도 변호사 수수료가 있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보통 영주권을 처리하려면 대략적으로 이건 변호사마다 승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000만 원 정도 써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1,000만 원 주고 본인이 본인의 영주권을 본인 대신 미국 이민국에 어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죠.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서 1,000만 원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미국 이민국에다가 어필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 영주권을 본인 돈 내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걸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웬만한 회사들은 회사 안에 그런 그 법무팀이 있고 그 안에 영주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본인이 하는데 아니면 뭐 아웃소싱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회사에서도 한 1,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 불 이상 든다는 얘기예요. 만불 언저리.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를 생각해 보시는 걸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박사를 마치자마자 미국 대기업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 미국 내에 미국 시민권자나 이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연봉을 주더라도 외국인 여러분들을 뽑잖아요. 한국인 여러분을 뽑으면
이 이민 변호사비가 들어요. 그게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10,000불, 어바웃 10,000불 정도를 회사에서 여러분의 연봉 외에 또 페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10,000불 어치만큼 여러분이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 10,000불을 약 1,000만 원 정도를 본인 이민 변호사를 본인 돈으로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미국 내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랑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기업 진출할 때 많은 분들이 고배를 마시는 게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다들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인종차별 당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 이공계에서는 인종차별 거의 없어요.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 당했다 얼마나 프레임 씌우기 좋아요. 얼마나 그 변명하기 좋은 핑계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미국 대기업 진출에 실패하냐면 영주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연봉 외에 약 10,000불 정도를 회사에서 더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뽑히려면 그 미국 내의 지원자보다 10,000불어치 이상 이 사람이 뭔가 괜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본인 영주권을 서포트 하잖아요. 1,000만 원 내고 약 10,000불 내고 서포트 하면요. 결국엔 그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미국 취업할 때 미국 내의 지원자랑 동등하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약 10,000불. 물론 큰 돈이에요. 학생한테는 큰 돈인데 이거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취업을 못하고 한국에 들어가잖아요. 박사, 이공계 박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대기업,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 가잖아요. 그러면 박사 초봉이 연봉 1억 원이에요. 세전 1억 원인데 자, 미국 대기업에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13만 불에서 14만 불 사이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한국 대기업에서 그렇게 1억 받고 시작한 사람이 한 6년 정도 회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때 참고로 미국 박사가 한국 대기업 들어가면 과장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한 6년 정도 죽어라 일하면 부장 심사가 다가와요. 그래서 부장이 돼도 한국 대기업에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예요, 연봉이. 아시겠죠? 근데 미국 대기업에서 뭐 6년간 열심히 하면, 참고로 미국은 연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한 6년 정도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면 미국 회사에서도 부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장이 되잖아요. 지금 제 연봉이, 제가 미국 대기업에서 부장급 엔지니어인데 제 연봉이 2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주권 따기 위해서 1,000만 원 쓴 거, 10,000불 쓴 거는 정말 순식간에 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빚을 내서라도 빌려서라도 영주권 10,000원, 10,000불 어떻게 해서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라고 하는 영주권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컨벤셔널은 뭐하지만 하여튼 그동안 외국인들 유학생들이 많이 했던 유학 후 영주권 방식인 회사에서 서포트 해주는 방식을 A라고 하고 NIW 영주권 방식을 B라고 하면, 이 A 방식이요, 사실 그 영주권이라는 어떤 그런 변호사비라는 거를 회사에서 페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본인 변호사비를 페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 돈을 1,000만 원가량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미국 대기업에 갈 수 있다면 1,000만 원쯤은 정말 금방 뽑아요. 금방 뽑는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주권이죠. 그래서 왜 영주권을 그린카드라고 하냐면, 보시면 이 녹색이에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인과 동등하게 취업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회사 면접만 통과하면은 뭐 비자 관련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죠. 영주권 사본만 입사하는 날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단
국방 산업 있잖아요. 뭐 전투기를 개발하는 어떤 국방 회사 같은 데는 못 들어가겠죠. 그런 데는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미국 전투기 개발하다가 갑자기 뭐 한국 돌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죠. 근데 그런 거 외에 일반적인 회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대부분의 미국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실리콘밸리의 탑 기업들 있잖아요. 뭐 A사나 G사, I사, N사 이런 데 있잖아요. 영주권으로 충분히 다 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영주권만 있으면 미국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해요. 투표를 못 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서 크게 그거에 불편함 못 느껴요. 불편함 못 느끼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주권 어떻게 땄냐면 저는 NIW 영주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서포트를 받지 않았고요. 내 돈 내고 내 돈 1,000만 원 내고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영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주권 있기 전에 확실히 미국 내국인보다 불리하더라고요. 그 1,000만 원 이상어치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 한 문제라도 더 잘 맞고 뭐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기업 입사의 어떤 이 세계는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한국에서 뭐 그렇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 좋은 데 들어가려면 이 실력 있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정말 막 한 문제 차이로 그 떨어지고 붙고 결정 나잖아요. 그런데 영주권 없으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면접을.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이 없어서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1,000만 원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땄죠. 그러니까 미국 대기업에 수월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주권 있고 없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서포트 해주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내국인보다 내국인이냐 미국인이죠. 미국인보다 훨씬 잘해야지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물론 한 번에 되게 좋은데 영주권 서포트 받아서 간 사람도 분명 있어요. 제 박사 동기 중에 실리콘밸리의 탑 기업에 외국인으로서 바로 영주권 서포트 받아서 간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또 이 박사들 세계에서 또 소위 말하는 잘 치는 선수들 얘기고요. 저는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이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 돈 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해요.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훨씬 좋았던 게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주는 서포트 해주는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이런 탑 기업에서는 오퍼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골에 정말 깡촌에서 영주권 서포트 해준다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서포트 할 때까지 정말 한 5년 정도를 그 깡촌에서 정말 깡촌이었대요. 그 막 감자밥밖에 없는 시골에 회사가 딸랑 하나 있는데 거기서 5년을 영주권 따겠다고 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제 돈 1,000만 원 쓰고 깔끔하게 영주권 따고 그 다음에 미국 대기업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 방식이고 그래서 NIW 영주권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이런 뭐 행정 어떤 명령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영주권 어떻게 땄는지는 이 영상 뒤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예전에 제가 NIW 영주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봐보세요. 봐보시고요. NIW 영주권을 딸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미국 내에 있으시면서 미국 안에도 미국인 이민 변호사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저처럼 그 학생 비자 마치고 마지막 학생 비자 만료될 때까지 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은 좋은데 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유학생의 현실이에요. 온갖 폼을 다 잡고 금이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미국에서 대기업 다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수 잡는 거 다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강남에 이런 NIW 영주권을 대행해주는 그런 이민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제 영상을 어태치 해드릴 테니까요. 아니,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뒤에 뭐 여기 어딘가 뜰 거예요. 네모나게.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